오늘 이제 저와 함께 메나테크의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방금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신 것처럼, 어, 이 지금 메나텍 안에서는 PD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또 이제 제 원잡은 아로마 테라피스트이자 컬러 테라피스트, 그리고 뭐 마음 챙김 같은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메나테크를 만난 건 정말 오래전이었어요. 2017년도에 메나텍을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메나테크에서 원래 아로마 오일이 판매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또 한시적으로 재판매가 되어서 오늘 간단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메나테크 회사에 아로마 제품이 있을 때 그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좀 도와드리고 제품 컨설팅을 하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메나테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메나테크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아주 큰 어떤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돼요. 나이 39에.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요법들과 함께 메나테크 건강식을 함께 섭취를 하면서 빠르게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완치가 돼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이렇게 메나텍 사업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메나테크의 퍼스널 케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 광고 중에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고 하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인상적으로 제가 그게 기억이 되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을 저는 피부를 통해 먹는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피부에 어떤 것을 바르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메나테크의 퍼스널 케어 제품 왜 우리가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글리칸이 들어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은 왜 특별하고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그 사회하셨던 김희정 브론즈 PD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거가 개념이 조금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이렇게 또 저희가 꽃단장을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 나의 어떠한 그런 그 손의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시로 화장실 다녀오시면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시기 전에도 손을 씻고 또 이거를 저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똑같은 패턴을 거의 이제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또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런 우리 생활용품들,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과연 건강한 제품일까? 이게 나의 피부나 나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먹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하시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은 화학적인 첨가물이 덕지덕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위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건강에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에 기인한다라고 저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작은 염증들이 모여서 좀 이게 더 이상 치유가 안 되고 심각해지면 암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통증이나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바로 독소죠, 독소. 근데 이런 독소들은 먹는 거에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날, 우리가 그런 공기 중에서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뭐 담배를 태우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여러 가지 바디로션이나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음식에 들어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첨가물들, 그리고 저희가 알지도 못하게 섭취하는 많은 중금속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독소가 되고 우리의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굉장히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꿈꾸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면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를 차단하는 게 사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나텍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인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도 좋은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런 화학적 첨가물이 있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들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요법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독소를 먼저 차단하는 게 내 몸을 살리고 면역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러한 독소들을 일으키는 그런 외부 독소들은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제 먹는 거죠, 먹는 거.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제가 요즘에 약간 좀 살이 쪄가지고 저도 이제 클린을 해서 조금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지금 몇 개월째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지금 마스터 챌린지도 꼭 도전을 해볼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저녁에도 뭔가 굉장히 막 이제 클린하기 직전이니까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마구마구 먹으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배달되어 떡볶이를 보면서 여기에 진짜 환경 호르몬 엄청 많고 여기 각종 첨가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먹는 경구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쓰는 일상 속에 있는 다양한 뭐 바디 클렌저, 바디 로션, 요즘에 건조하니까 또 로션 얼마나 많이 바르세요. 그리고 세탁 세제들, 뭐 치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흡수되는 독소이고, 그리고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는 사실 우리가 차단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인데 공기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깨끗해져서 정말 감사한 그런 날들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입으로 섭취하는 독소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나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해독하고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일 때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건강한 분들은 통계적으로 한 90% 정도가 우리의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해독기관에서 해독이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건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피독은 우리의 이런 모낭을 통해서 보통 흡수가 되거든요. 모낭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미세혈관을 통해서 사실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독소는 단 10%밖에 배출이 되지 않아요. 거의 90% 정도가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하죠. 게다가 우리가 이런 사용하는 제품들, 특히 이런 워시류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계면 활성제는 흔히 이제 거품을 나게 해주고 세정을 내는 성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계면 활성제는 면과 면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는 피지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1차적으로 차단을 해주는데 클렌저류들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우리의 피부 장벽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세정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적 첨가물이나
나쁜 유해한 것들이 훨씬 더 피부로 흡수가 잘 되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독은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말 10%밖에 배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피독은 피부에 쌓이고 내장기에 쌓이고 혈액에 쌓이고 지방층에 쌓여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다. 이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피독이 암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명한 암 예방협회 회장이자 의학 박사인 사무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에 흡연보다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욕실용품, 뭐 세탁을 하고 주방 세제 설거지를 하고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헤어에 바르는 에센스, 피부에 보습이 되도록 바르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피독은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계면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보호막을 뚫고 혈액으로 침투를 해서 조직과 장기에 모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직접적인 세포 변형의 원인이 되는 게 사실 합성 계면활성제나 이런 그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고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직과 장기의 다양한 문제를 아주 도미노처럼 일으키는 게 경피독이에요. 특히 뭐 우리가 이게 뭐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뇌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감정적인 거 이게 내분비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우울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호르몬 교란으로 오는 다양한 질병들 그리고 뭐 정자가 감소해서 불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피부 알러지의 원인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바로 경피독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경피독들이 합성 호르몬들, 환경 호르몬들, 유해한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저장하게 되는 요인이 돼요. 우리의 그 지방은 그 독소를 이렇게 싸는 성질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체내에 여러 가지 유해 독소가 많아지면 그 독소들이 체내에 저장되기 위해서 지방층을 싸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한 경피독들이 체내에 쌓이면서 비만을 유발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런 발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비만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게 정말 우리가 많이 먹어서일까? 아니다. 화학물질의 영향도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피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피부를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나를 살찌게 하는, 사실 나 많이 먹지 않았는데 자꾸 살이 쪄. 체내에 환경 독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톡스를 해야겠죠. 그런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들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아니면 안 들어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현명하게 구별해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 용기가 필요한데요. 저희 이런 유입의 최소화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날 수 있죠. 바로 메다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메나텍 제품은 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워낙 탄탄하게 구조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영양제 제품만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근 10여 년간 사용을 해봤을 때 메나테크 퍼스널 케어 제품이 정말 제가 이제 원래 이런 그 세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천연 제품들을 저는 DIY라고 아시나요? 천연 원료들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직접 만들어 쓰고 그런 강의를 거의 2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피부에 이렇게 사용하는 환경 제품 같은 것들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깐깐히 따지고 그런 것들을 꼭 천연으로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해온 사람인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메나텍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메나텍 제품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성분 하나하나를 깐깐히 골라서 구성을 하고 사용 그 감까지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퍼스널 케어 제품들을 다 이제 만들어 쓰다 보니까 하루 날 잡아가지고 주방 세제도 막 10개씩 만들고 막 세탁 세제도 10개씩 만들어서 뭐 어머니도 드리고 친구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메나텍 제품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메나텍에서 준비되어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 하나씩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세정 제품 그리고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는 세정 제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유화제는 제품 있잖아요. 크림, 로션, 화장품에도 계면활성제는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에도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과 기름을 유화시켜야 되는 모든 제품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SLS라고 하는 이 성분은 분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의 모낭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고 체내에서도 유전자 변형이나 암, 만성 질환의 원인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저희가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요. 흡수가 어디로 제일 많이 되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품을 이런 건강한 제품,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할 때 순서를 꼭 정해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그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이런 화학적인 유해 성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경피도 흡수에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은 입안이에요. 치약이죠, 치약. 입안은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치약은 거의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약은 세정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거의 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치약 굉장히 중요하고 모낭이 가장 많은 데가 사실 머리잖아요. 그래서 샴푸. 1번 치약, 2번 샴푸. 그 다음에 여성분들 이제 얘기하면 이제 청결제 같은 것들, 생식기 쪽이 또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가장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세탁세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탁세제 잔여물들이 피부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주방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치약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난 기사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2080 치약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쓰시는 그런 치약이죠. 되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의심 없이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치약이었는데 이 2080 치약에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정말 이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건 항균이나 방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나 유해하다고 판결이 돼서 현대에는 많이 안 쓰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트리클로산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첨가가 되어 있는 중국산 치약이 이렇게 판매가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요. 소비자들이 급대노를 했죠. 왜? 치약은 헹궈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거의 다 그러니까 입안에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침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약만큼은 정말 저희가 건강하고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배제되어 있는 걸 쓰셔야 되는데, 메나텍 프레스텐 치약 써보셨나요, 혹시? 저는 꼭 오늘 당장 치약부터 바꿔서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약은 정말 제가 선물로도 많이 드리는 아이템인데,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어가지고, 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 SLS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계면활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트리클로산이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인 것들이 들어져 있지 않아서 거품이 조금 덜 나는 것 때문에 좀 적응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건 합성 계면활성제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해한 성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레이스텐 치약은 이빨을 닦고 나서 거품이 좀 적지만 굉장히 개운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경피독으로부터 가장 저희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치약 사용이기 때문에 꼭 오늘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케어 제품에 모든 제품에 이 글리칸이 들어있잖아요. 치약에도 글리칸이 들어있는데 이 구내염이 진짜 저희가 그 병원을 찾는 1번 질환인 거 알고 계신가요? 감기보다 구내 질환으로, 구강염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안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이 글리칸이 굉장히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이 착한 균, 유익균들을 잘 잇몸이나 치아에 부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글리칸 치약 너무 좋죠. 자, 입안 세균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구강에 염증이 자주 나는 사람들이 당뇨나 뇌질환이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이런 구강 세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구강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더 우리가 챙겨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플라시덴 치약을 저희가 사용하시는 거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칫솔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칫솔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칫솔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입안에 녹아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생분해가 되는 옥수수 전분의 그런 칫솔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된 치약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샴푸입니다. 두 가지를 바꿔, 내가 재정상, 한 두 개밖에 못 바꾸겠다라고 하면 저는 치약이랑 샴푸, 그 다음에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렇게 네 개라면 이렇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데, 샴푸는요, 샴푸를 우리가 물에 이렇게 해서 머리에 바르는 순간 모낭을 통해서 샴푸에 있는 유해한 성분이 그냥 쭉쭉쭉쭉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임신하고 출산해 보신 분들은 임신했을 때 펌이나 염색 같은 거 하셨나요? 거의 안 하시죠? 왜냐면 펌이나 염색 같은 거 하면 그런 화학 약품들 모낭을 통해서 다 아이한테 전달돼가지고 아이한테 좋지 않다. 이거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임신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염색약이나 펌약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샴푸가 어떻게 보면 뭐 1년에 한 번 펌하는 거, 6개월에 한 번 염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내분비계 교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들과 유해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가는 경로이거든요. 근데 저희 메나텍의 디오켄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SLS라고 하는 거품이 나는 계면활성제를 썼지만 자연유래 베이스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거.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중에서 분자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 사용했기 때문에 모낭 침투가 거의 안 되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설페이트 프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S라고 하는 가장 저희가 체내 침투가 잘 되는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임산부, 영유아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샴푸이고요. 어, 뭔가 이렇게 그 샴푸를 했을 때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볼륨이 굉장히 잘 사는. 저는 이제 강의가 있을 땐 드라이를 좀 하는데 평소에는 드라이 같은 거 잘 안 하고 머리 뭐 말리고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게 잘 사는 그런 효과도 주는 샴푸입니다.
그리고 컨디셔너도 사실 저희가 일반 판매되는 컨디셔너에 실리콘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실리콘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컨디셔너이고 같이 샴푸랑 세트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피부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얼굴보다 바디가 훨씬 더 건조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 얼굴은 저희가 모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원활한데 몸은 모낭이 훨씬 더 적죠. 이런 등판 말고 앞판 같은 데는. 그래서 건조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데 이 바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뭐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보습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게 또 굉장히 강점이죠. 그리고 메다텍에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엠프리존이에요. 흔히 많은 분들이 알로에 젤이라고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저희가 엠브로토스나 이런 것들이 다 알로에에서 많이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알로에가 먹어서도 굉장히 건강에 다양한 측면으로 도움이 되지만 피부에 발라서도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알로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한때 정말 큰 유행이고 데이트를 했었어요. 이런 젤 타입으로 이제 알로에나 엠브로토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이런 엠프리존은 피부 진정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쿨링 효과가 있어서 간지럼증을 완화시켜주고 보습에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을 완화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클린을 하다 보면 사실 피부로 독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명현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엠프리존을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그런 명현 현상 같은 것들을 많이 잠재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 만나다 보면 요즘에 이제 아토피 환자 굉장히 많죠. 아토피나 건선 환자들. 그런 아토피나 건선 환자 피부에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좀 진정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엠프리존이에요. 엠프리존과 만나폴 다 드시고 나면 이렇게 통에 남잖아요. 저는 여기다 물을 부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그런 앰프리존의 만나포를 조금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훨씬 더 염증 완화에 탁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뭐야, 바디로션, 퍼미드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바디로션을 정말 식탁에 하나, 화장대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놔뒀거든요. 건조해지는 계절이잖아요. 특히 난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피부가 건조할 때 도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디로션인데 엠브로토스 복합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첨가가 되어 있고 식물 유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보습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촉촉하게 몸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지금 아로마 오일 얘기를 좀 잠시 할 텐데 저희 메나텍에서 한시적으로 호호바 오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세트로 판매를 할 거예요. 아로마 오일과. 구매를 나중에 혹시 하신다면 건조하신 분들이나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바디로션이나 아니면은 방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앰프리존 같은 거에 호호바 오일을 한두 펌프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바르시면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서 보습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앰프리존이랑 바디로션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고 호호바 오일과 함께 섞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애정하는 게 주방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에 좀 이슈가 있다. 뭐 내가 염증이 좀 많이 있고 아니면 어떤 진단명이 있다. 뭐 그렇다면 치약,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는 반드시 오늘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먹는 것만큼,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피부에 바르는 거,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닿는 거거든요. 경피독을 해칭하는 것만으로, 독소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내 자체 치유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합성 주방 세제를 저희가 이제 인공적이고 막 합성 첨가물들이 많은 주방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릇에 이런 세제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저희 파트너님 중에서 정말 깔끔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너무 깔끔하고 예민하셔가지고, 막 정말 살도 되게 없이 빼짝 마르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설거지를 하면 1시간이 넘게 설거지를 하신대요. 왜? 헹구시느라고. 그 주방세제 잔여물 헹군다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설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충 이렇게 헹궈서 저희가 또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그리고 생분해 되는 거, 그런 주방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EWG 그린 등급을 사용했고, 그리고 저희 이 주방세제는 과일이나 이런 것을 씻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가 사실 이런 계면활성제 중에서 단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주방세제 9,500원?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가격 커피 2잔 안 사 마시면 저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방 세제를 천연으로 바꿔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더 크고 건강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방 세제 꼭 천연으로 바꿔 쓰시고, 만약에 이제 뭐 아로마 오일 함께 구매를 하신다면 레몬 아로마 오일,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주방 세제에 섞어서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살균이나 세정도 잘 되고 항균도 잘 되고 뭐 이런 다양한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씻어 드실 때 주방 세제 아주 조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시면, 뭐 우리가 베이킹소다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귀찮게 그런 거 안 하시고 주방 세제로도 충분히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중요한 거, 잔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사실 이게 요즘에 아무리 뭐 유기농이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유기농 검사하는 그 시기만 유기농이고 그 이외에는 농약을 뿌리는 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류농약은 저희가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염증 수치를 굉장히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방세제 쓰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세탁세제예요. 뭐 세탁세제 그거 아무거나 쓰면 어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쪽에 예전에 수업을 들으러 오셨던 어떤 회원님 중에서 아토피가, 그분 삼성전자 다니시는 디자이너 분이셨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음식 조절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때는 제가 이제 메나텍 만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건강식품 같은 것도 막 챙겨 드시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 이런 스킨케어 제품도 천연으로 다 만들어 쓰시고, 아로마 처방도 하고, 잠도 잘 자고 하는데, 아토피가 좀 좋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세탁세제 혹시 뭐 쓰세요? 세탁세제 한번 천연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천연 세탁세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드렸거든요. 세탁세제 바꾸고 3일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피부가 완전히 진정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이 세탁세제 잔여물 얼마나 섬유에 남아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잔여물이 섬유에 남아있고, 민감한 피부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그게 트리거로서 강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탁세제 꼭 천연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특히 뭔가 이런 환자분들은 더욱더 바꿔주셔야겠죠. 메나텍 세탁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썼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생분해가 잘 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물에 잘 헹궈져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탁세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한시적으로 아로마 오일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PD 사장님들한테 이제 주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신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향이 좋아서 내가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전 아로마 테라피 퍼스널 케어에서 아로마 테라피만 45분 강의를 해도 45분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말 그대로 향기를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고 이런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 물질. 식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물질로 향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센셜 오일은 식물들의 면역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의 인간의 면역력이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에센셜 오일이 해주죠. 잠도 잘 자게 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한다. 이런 아로마 오일로 저희 사업자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가장 뛰어난 효과는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정을 치유해 준다는 거죠. 저희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만나다 보면 뭐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항상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몸과 마음의 건강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신체적 건강이 떨어졌다는 건 저희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 같은 것도 잘 못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 이슈를 함께 거의 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메나텍 제품을 꾸준히 오래 드시면 그런 것들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되겠지만 즉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하는 거에 아로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인플루엔자나 감기 환자들 굉장히 많은데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면역력 대신 이 공기에 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을 대신 아로마 오일이 항균시켜주고 죽여주기 때문에 내 면역을 지키고 내 자체 치유력을 높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치유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자연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사실 양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주는데 저희는 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몬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레몬 에센셜 오일. 향만 맡아도 즉각적으로 기분이 전환되죠. 레몬 에센셜 오일들은 만약에 저희가 소비자를 만나거나 고객을 상담할 때 상담 직전에 손바닥에 한 방울 이렇게 톡 떨어뜨려 가시고 손을 이렇게 비벼서 코에 대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상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회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레몬즙 뿌려 먹잖아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렇게 발향을 시키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활용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로마 오일이기도 할 거예요.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라벤더는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항진시켜주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킨다는 건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서 유난히 불안도가 높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뭔가 신체적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아니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라벤더를 권하시면 굉장히 좋고, 이 라벤더는 우리가 뇌에서
아프다라고 이렇게 통증을 인지하는 프로스타글란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향을 맡으면 내가 좀 덜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진통작용이 있는 그런 향기가 라벤더이고요. 이런 라벤더는 화상이나 여드름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서 많이 관리하는 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내가 건선이나 아토피나 아니면 이런 건조증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그 엠프리존 있죠. 엠프리존 아까 말씀드렸던 엠프리존이나 아니면 바디로션에 라벤더 에센셜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키트 제품에 들어있는 호호바 오일에 첨가해서 마사지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인데요. 페퍼민트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코를 뻥 뚫어주는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게다가 페퍼민트는 소화 개선이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막 그 클래식 같은 거 드실 때 처음에 속이 좀 울렁울렁거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굉장히 잘 되실 거고요. 이 명치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린할 때 명연으로 두통 오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뇌독소 막 쏟아져가지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여기다가 관자놀이다가 한두 방울씩 톡톡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뇌에 산소 공급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브레인 포그가 개선되고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보통 페퍼민트 향이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산하고 싶을 때 페퍼민트 향기 너무 좋고 아까 참 말씀 못 드렸는데 레몬은 화병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많고 내가 진짜 막 속이 부글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몬향을 많이 맡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오일들을 이제 희석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오일인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은 사실 사람의 피지 성분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건선이 있거나 건조한 분들이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일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엠프리존 있죠, 엠프리존. 엠프리존에 섞어서 그리고 우리 바디로션 있죠. 거기에 충분히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이 호호바 오일에다가 아예 페퍼민트나 라벤더, 레몬, 에센셜 오일들을 미리 섞어 놓는 거예요. 이 판매된 호호바 오일이 지금 100ml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40방울 정도의 아로마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이 마사지 오일과 뭐 앰플존이나 그런 바디로션 섞어서 몸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건조함이 완전히 없어져요. 이렇게 저희가 이 겨울이 되면 다리 같은 데나 팔 같은 데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바디로션 발라도 가렵다. 그런 분들 호호바 오일과 섞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이런 아로마 오일은 사실 국소 부위에만 원액을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벤더 같은 거는 저희가 여드름 뾰루지 있을 때 한두 방울 정도, 화상을 입었을 때 살짝, 상처가 났을 때 살짝, 이렇게 도포하는 건 괜찮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희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팁만 하나 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에센셜 어떤 거든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호흡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마사지 오일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라벤더 같은 거 티슈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베개맡에 이렇게 놓고 주무시면 굉장히 이완되고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감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퓨저가 없다면 이런 머그컵에 따뜻한 물 따라 놓으셔서 거기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저도 지금 여기에 이런
사무실에서는 컵에다가 에센셜 떨어뜨려서 발향 많이 하거든요. 따뜻한 물 해서 뭐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뭐 레몬 같은 것들 이렇게 즉각적으로 호흡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반신욕 같은 거 하실 때 아로마 오일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반신욕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기 약간 올랑말랑 할 때 마스크에 페퍼민트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 내용들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단톡방에 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